나보다 더 잘하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잘하고 있는 게 아니야. 저의 그 바닥쳤던 자존감이 이렇게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계기가 있다면, 안녕하세요, 혜아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지난 1편에 이어서 일상생활에서 자존감을 쉽게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었어요. 바닥을 쳤던 아이를 낳고 아이가 한 돌쯤, 그러니까 한 10개월 전후 그쯤이 될 때까지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고 아이와 지내는 게 너무 버거웠던, 남편이 태어나고 문 열고 들어옴과 동시에 남편을 보면서 눈물을 매일같이 흘렸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솔직히 말하면 아이도 그렇게 예뻐 보이지도 않았어요. 아이를 싫어한 건 아닌데 제가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케어하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다 보니까 아이가 예뻐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아이가 한 돌 전후쯤, 10개월쯤 그쯤부터 내가 아이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구나. 우리 아이 정말 예쁘구나. 이런 마음을 그때서야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험 많이들 하셨을 텐데 제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자존감을 회복했는지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직 1편을 안 보고 오셨다면 1편 여기? 네. 먼저 보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팁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엄마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일단 내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지금 상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는 좀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좀 육아를 힘들게 인식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 좀 부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하구나 라는 걸 인지하셨다면 그걸 일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여져야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저의 그 바닥쳤던 자존감이 좀 이렇게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좀 구체적인 계기가 있다면, 그때 당시에 제가 아이 미디어 노출 없이 도와주는 사람 없이 저 혼자 가정보육을 거의 혼자 해왔고 아이 밥도 혼자 다 해먹이고 막 그랬던 시기였어요. 그때 저희 남편, 저희 친정엄마, 주변 친구들이 다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너 너무 열심히 한다.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해줬어요. 근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 귀에. 제 마음이 그런 여유가 없다 보니까 아니야, 나 그렇게 잘하고 있지 않아. 나보다 더 잘하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야. 나는 잘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랬었는데 어느 날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문득 이렇게 돌이켜봤을 때 내가 지금 제법 잘하고 있구나. 아이랑 이렇게 둘이서 어떻게든 좀 상호작용하려고 애쓰는 내 모습이, 아이한테 밥을 그래도 건강하게 차려주려고 애쓰는 내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면서 내 장점이구나. 또 아이를 보니까 내가 그동안 애써온 것들이 헛된 일은 아니구나. 아이가 건강하게 무탈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게 어쨌든 주 양육자의 큰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미디어 노출하는 게 잘못됐고 애 밥을 안 해주는, 사 먹이는 게 잘못됐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됐든 내가 잘하고 있는 게 한두 개쯤은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남들이 옆에서 아무리 칭찬을 해줘도 내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이렇게 칭찬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진짜 밥을 진짜 너무 건강하게 잘 차려주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아니면 동화책을 너무 재밌게 읽는 분들도 계실 테고, 막 손으로 싹싹싹 뭘 만드는 걸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분명히 한두 개쯤은 내가 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 내가 하루에 한두 개씩 아주 작은 걸 성취해가는 거예요. 작은 성취를 해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남들한테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너무 당연한 어떤 그런 일이지만 나한테는 그게 되게 작은 성취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요새 뭘 하고 있냐면 운동을 시작했어요. 저는 운동을 극혐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극혐. 저는 가만히 누워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제가 스스로 운동의 필요성을 깨쳐서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엄청난 운동을 하면 병나요. 저는 요즘 한 하루에 30분씩 스트레칭을 하거나 나가서 좀 그늘 있는 곳으로 좀 빨리 걷기를 좀 하고 온다거나, 집에 사이클이 있어요.
자전거를 좀 탄다거나 그렇게 오래도 안 해요. 30분 이상은 하지도 않아.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해요. 그러고 나면 그 성취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운동하고 담을 쌓고 살았던 저한테는 엄청난 운동이에요. 그걸 심지어 내가 스스로 한다?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집을 요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아이를 건강하게 좀 행복하게 키우려면 집안에도 좀 좋은 에너지가 흘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리도 진짜 못해요. 나는 했는데 누가 와서 보면 야 정리 좀 해 이런 뭔지 아시죠? 요새 이제 구역을 하나씩 정해서 이거 언제까 쓰겠지 하고 남겨놨던 것들을 좀 버리거나 1년 이상 안 쓴 거면 안 쓰는 거야. 그런 거 버리고 그렇게 뭐 하루에 뭐 여기 서랍 하나 뭐 옷장 하나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깔끔해진 정리가 된 좀 빈 공간이 생긴 그런 걸 보고 있으면 굉장히 뿌듯해요. 물론 엉성하죠. 나중에 또 정리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지금 내가 했다는 거, 버릴까 말까 고민하던 걸 버렸다는 거, 그게 엄청난 성취고 엄청난 뿌듯함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육아에서 이제 예를 들어보면 저는 이제 요즘 아이에게 화를 어떻게 하면 잘 낼까를 고민해요. 저는 화를 아예 내지 말자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일단 엄마도 사람인데 어떻게 화를 안 내겠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나중에 커서 사회에 나가면 나한테 갑자기 화낸 사람 천지고 억울한 상황 생기고 뭐 싸울 일 생기고 하잖아요. 그럴 때 아이도 좀 건강하게 화를 내고 적절한 방법으로 화를 내는 걸 배워야 건강하게 이제 풀 수가 있잖아요. 엄마가 먼저 적절하게 내 분에 못 이겨서 막 이렇게 내는 화 말고 적절한 방법으로 화를 내는 걸 아이가 봐야 또 그 후에 아이랑 어떻게 이야기로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그런 걸 아이도 경험을 해야 아 화가 날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걸 배우지 않겠습니까? 굳이 화를 그렇게까지 낼 필요가 없는 일은 화를 내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휘몰아치는 화를 내지 말자. 건강하게 적절한 방법으로 화를 내는 그거를 저도 요새 연습을 하는데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보통 화내지 않기 오늘 화내지 말자 이런 거 다짐하잖아요. 화내지 않기 그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화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뇌는 부정문을 처리할 줄 모르기 때문에 화내지 않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화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긍정문을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어떻게 이제 하냐면 아이한테 오늘 사랑한다고 10번 말해주기, 하원하고 돌아왔을 때 꼭 안아주기 이런 걸 생각해요. 일상을 힘들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많고 생각보다 하루 10번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이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줄 상황을 자꾸 만들게 돼요. 내가 화가 나 있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이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하기 위해서 내 감정 상태가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상황들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그리고 다시 한 번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아이한테 오늘 사랑한다고 10번 말해주기로 했지? 아 그럼 지금 한번 사랑한다고 말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화가 좀 나려고 하다가도 조금 가라앉아요.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든 육아에서든 아주 작고 사소하지만 나에게는 성취가 되는 그런 작은 성공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그게 계속 쌓이면 긍정적인 경험이 계속 쌓이면서 내가 스스로를 볼 때 나 좀 제법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그래도 육아를 좀 잘하는 편인가 보다 이런 자신감이 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반복하는 거예요. 인간은 금방 까먹어요.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기존의 나의 습관대로 돌아가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반복을 해서 이게 나의 습관이 될 때까지 나의 어떤 원래 내가 성격이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한테 흡수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해야 돼요. 오늘, 내일, 모레, 일주일, 2주일 꾸준히 하루에 작은 걸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은 걸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운동에 이 정도 관심이 없던 제가 운동을 해야지 하고 막 하루에 막 2시간씩 막 뜀박질이야 막 몇 킬로씩 막 마라톤 할 때 이러면 금방 나가 떨어지겠죠. 근데 제가 30분씩 최소 30분씩이라도 움직이자라고 생각을 하고 하니까 그래도 꾸준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작은 것들부터 하나하나 매일매일 꾸준히 반복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5번째 방법은 나에게 자극이 되는 것들을 자꾸 노출시켜줘야 합니다. 내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끔 계속 지속하게끔 해주는 어떤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것들을 계속 노출시켜줘야 돼요. 내 눈앞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뭘 하려고 했지? 잊어버리고 원래의 습관으로 금방 돌아갑니다. 뭔가 옆에서 으쌰으쌰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금방 지치고 그냥 하지 말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뭔가 동기부여 시켜줄 수 있는 것들을 하나쯤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좀 써서 붙여놔요. 달력
여기 냉장고에 있잖아요. 여기에 뭐 이제 그 달에 내가 좀 집중하고 싶은 거, 뭐 저한테 도움이 되는 제가 좋아하는 글귀 같은 걸 좀 적어 놓는다거나 오며 가며 보고 냉장고 문 열고 닫을 때마다 보고 이러면서 아, 내가 맞아. 이번 달엔 이걸 좀 해보려고 했지. 잊지 않고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내가 기억에 있어야 뭐 반복을 하든 뭘 애써서 노력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기억에서 잊어버리지 않게끔 계속 상기시켜줘야 돼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의 이미지, 나의 자아상, 아이와 나의 어떤 관계에서 느껴지는 이미지가 있을 텐데 그런 걸 뭐 그림이나 사진으로 붙여놓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자꾸 듣는 거예요. 뭐 내가 좋아하는 전문가 선생님들의 이야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 저 사람 이야기는 정말 진실성 있어. 아, 저 사람 말 듣고 있으면 그래, 내가 좀 동기부여가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디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라디오처럼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주로 저도 듣는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유튜버분들의 영상이 있는데 아침에 아예 등원시키고 오면은 그걸 이제 틀어놓고 집안일을 합니다. 라디오처럼 듣는 거예요. 얘기를 들으면서 동기부여도 되고 자극도 받고 나도 다시 한번 내 다짐을 상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신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면 어떤 책의 오디오북 이런 것들을 라디오처럼 계속 틀어놓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제 자존감을 높였던 방법들을 이야기해봤습니다. 별거 없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좋은 경험들이 쌓이고 긍정적인 경험들이 쌓이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자존감이 올라가고 생각보다 내가 육아를 잘하는구나. 생각보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자신감이 올라가면서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게 고스란히 육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아이를 대할 때도, 남편을 대할 때도, 주변 사람들 대할 때, 뭔가 내가 다른 일을 할 때 다 영향을 미쳐요. 육아를 잘하려면 일단 엄마가 건강한 자존감으로 건강하게 서 있어야 한다. 저는 그게 제일 1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아이 교육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를 건강한 자존감으로 잘 서 있고 내 하루를 잘 만들어 가면 아이가 그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우죠. 배우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 하세요.